그렇게 강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저는 11시간 만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다시 저를 입원시켰고 이번엔 27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 다툼하다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동생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야, 무섭다. 하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유산을 언니가 네. 독단적으로 관리를 했다. 네. 그렇다고 이 언니를 정신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보내버리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요, 지난 2010년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3남 2녀 중에 장녀였던 A씨는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산을 혼자 관리하고 이 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둘째 동생이 남편과 남자 형제 3명을 동원해서요,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린 겁니다. 이 둘째 딸의 남편은요, 응급환자 이송단에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를 불렀고요. 남자 형제들은 차에 나눠 타고 정신병원까지 동행하는 등 이 언니를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멀쩡한데 나는 멀쩡한데 네, 네. 동생들이 강제로 그냥 입원시킨 거 아니에요, 네, 정신병원에. 그렇죠. 네. 근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네, A씨는요, 어머니 도움으로 11시간 만에 가까스로 병원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후 6개월 뒤에 동생들이 다시 A씨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겁니다. 웬일이야. A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된 지 27일 만에 이 외삼촌에게 연락을 해서요, 네. 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동생들은 이미 아버지가 남긴 재산들을 모두 가로채서 잠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섭다. 자, 처음에 장녀가 유산을 혼자 관리를 했어요. 네. 근데 동생들이 이게 이제 싫었던 모양이지.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냈어. 야, 이거 언니를 강제로 입원시킨 이 동생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가능하죠? 처벌해야죠. 이거는 처벌해. 처벌되죠. 처벌 처벌해야 되죠. 되고. 아, 어디 되죠. 강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재산 다 빼돌렸다. 네,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처벌할 수 들어주세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가끔 이런 상담을 받는데 이 정신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다. 감옥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가 안 좋은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입원시킨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의 강급죄가 될 수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이 가족들 동의 도장 콱 받으면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쉬웠어요. 가족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이제 그 사설업체 있거든요. 네. 사설업체랑 짜고서 전화만 하면 바로 와가지고 그냥 집 앞에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상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거기서 몇 개월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지금은 직계 가족 2명, 그리고 전문의 2명이 이제 인정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6개월 이내에 한해서 입원이 가능하고, 하지만 또 응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한 경우에는 약간 절차가 간소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법원은요, 이 비정한 동생들에게 역시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둘째에게는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막내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재판부는요, 수사 진행 중에도 동생이 정말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유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엄중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그 장녀가 혼자서 유산을 다 관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들이 불만을 품은 거잖아요. 근데 유산 상속 비율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약에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네, 네. 법정 상속분율을 따르는데 법정 상속분은 만약에 같은 순이라고 한다면 동일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똑같이 1대1이고요. 다만 특별한 것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1.5배를 더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억 원을 이제 남기고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3억, 자녀들은 2억씩 이렇게 네.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아니 남매가 같은 비율로 유산 상속을 똑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런데 동생들이 이렇게 뭐 언니를 뭐 병원에 감금시키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말고 그냥 정당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했죠. 여러분, 유류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유류분은 이 부모님이 정당하게 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못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2분의 1만 청구하는 게 유류분인데 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정당하게 준 것도 아니고 이 장녀가 불법적으로 이 재산을 탈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원래 상속분을 회복해달라 그런 청구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가 나왔을 때 동생이 이미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민사 소송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잠적된 사람은 사실 경찰이 잡기도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소 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거되면 바로 체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 이 소장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그럴 경우에는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도 관계가 있을 텐데 병원 쪽은 처벌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네. 직계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네.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의 2인 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일치해서 반드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병원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 어떤 뭐 다른 돈을 주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입원 기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뭐 금전이 오고 갔다 이러면 확실한 처벌이 되는 거겠죠. 네, 확실히 처벌이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일단 감금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환자가 사실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아닌데 입원을 해 있는 동안 그 보험급여를 받았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전부 다 환수 청구가 되고 추가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재산 때문에 멀쩡한 가족을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뜸합니까?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감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5년에 발생한 일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협의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협의혼하면서 재산을 아내한테 조금만 줬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숨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그 숨겨둔 재산을 찾았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숨겨둔 재산을 찾아가지고 청구를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15억 원을 주라고 이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까운 거예요. 15억 원 주기가.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엄마 잠깐 보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보러 나왔잖아요. 그 순간에 사설업체랑 짜고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강제 입원 시켜가지고 이 이혼 합의서를 위조해가지고 법원에 냈습니다. 아내가 재산분할 포기하겠다는 걸 위조해가지고 냈거든요. 자, 나중에 발각이 돼서 이 남편과 아들이 감금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아내를 입원시킨 전문의도 함께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사도 사실은 아내를 직접 이제 진찰을 해가지고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감금을 시켰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비록 과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이 남편하고 짜고서 할 거는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